안녕하세요. 에두 프롬프터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교 모집 요강 있잖아요. 지금 2027학년 수시 모집 요강 입시 계획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집 요강 찾을 때 보통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간 다음에 모집 요강을 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전체적인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변화된 입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면 훨씬 좋은데, 이 부분을 인공지능은 웹 검색 기능, 일명 리서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활용하면서 제가 대학교 모집 요강을 좀 분석을 하고, 오늘 건국대학교라는 학교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느 정도 아이들 등급대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이 되는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들었죠. 오늘은 GPT가 아닌 제미나이를 이용할 건데, 왜 그러냐면 웹 검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털 검색 사이트나 여러 이런 사이트를 조사를 대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나 구글을 이렇게 검색해서 조사하는 거가 아닌 인공지능이 다 조사를 해주는데, 그 조사하는 범위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제가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쉽게 검색은 제미나이가 더 잘해요.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된 검색보다는 역시 구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활용하는 제미나이가 리서치 검색은 훨씬 잘하고, 또 하나는 리서치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능칩을 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웹 검색을 찾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프롬프트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조사하고자 하는 건 2027학년 수시에 대한 부분으로 수시 건국대학교 입시 모집 요강을 조사할 거야.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조사할 거야.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찾아줘라고도 해도 되지만, 조사를 한다라는 건 웹 검색에서 네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이런 프롬프트 지시어거든요. 명령어. 자, 그리고 특히 입시 변화와 그리고 자료 조사 링크도 함께 부탁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사했는지에 대한 링크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더 자세한 부분을 또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빠른 모드가 있고 프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로 사용하겠지만 그냥 빠른 모드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빠른 모드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건데, 2027학년에는 건대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은 좀 감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확대를 하는데, 솔직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종합으로 뽑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전형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링크를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모집 요강 안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한 건데요. 2027학년 주요 상세액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부분은 한 70% 정도로 선발을 하는 것 같고요. 학생부 이제 정성적 평가, 요 부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는 건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볼 때 전체적인 생기부를 다 본다라기보다는 전공에 관련된 부분도 보겠지만, 세부 능력 안에서 좀 많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가 않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한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으로 선발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국대학교는 면접으로 막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대학교가 발표한 입결이 있잖아요. 그 입결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교과 정량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정량적인 등급을 좀 환산 점수를 해야겠지만 일단 등급의 기준은 좀 잡아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서류평가 100% 안에 학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원점수나 등급이나 편차, 평균, 이수단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평가하다 보니까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는 건대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합격 등급 같은 경우도 막 3등급대가 합격했다. 그게 일반고 기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학과들마다의 좀 차이가 있어요. 건국대학교는 학과들마다 좀, 대학교 등급에 대한 부분, 입결에 대한 부분이 좀 벌어지기는 하거든요.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좀 뚜렷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좀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고, 상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보니까 그 갭차가 좀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가 발표하는 그 등급 안에는 특목고 아이들, 특히 뭐 4등급이나 특히 뭐 과거의 5등급 아이들도 합격을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평균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3등급 때 막 중후반, 막 4등급 때 이런 아이들이 합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일반고 기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만 잘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논술 100%가 이제 들어가는데 교과 등급을 안 보나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등급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논술만 잘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두 개 영역의 등급 합 5, 그러니까 최저 라인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논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거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또 제공을 해주고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는 링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처 공지사항 바로 가기도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구글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 쪽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 안에 2027 입시 모집 요강에 대한 계획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링크 주소를 타고 건국대학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네이버나 구글을 뒤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 교과전형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반 고등학교 기준선을 잡을 때 왜 그러냐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발 라인이 형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용할 거는 에두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할 거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식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수식 교과 전형을 클릭하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교과 전형 등급으로 찾는 게 있고 학과로 찾는 게 있는데 오늘은 교과 전형 대학과 계열로 등급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메모 공지가 나오는데요. 수식 교과 전형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과 계열을 지원 라인 을 찾으실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니까 사례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랑 계열, 그러니까 경희대 인문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건국대학교를 조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국대 그리고 자연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연계 이렇게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클릭한 상태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 자연계 아이들 어느 정도 합격선이 형성되는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 다 나온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한 1.9등급,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적정권 라인이 2등급 대 초반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보다 건국대학교 치고는 등급대가 조금 뒤로 빠지는 이유는 서류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급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이 교과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정성평가 30% 있죠. 이게 생각보다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요 등급대면은 일단 우리 아이
점수, 일명 정량적 평가의 70%는 안정권으로 지원하게 되면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점수는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동물자원이나 이런 데는 좀 비인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토목공학과였는데 진짜 환경 색깔이 좀 나게끔 변화가 좀 있고, 생명 라인 들어가는 부분들, 시스템 생명공학부는 좀 인기 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 들어가려면 1.55 정도는 돼야 되고 적정권이 1.68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등급대가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지고 건국대학교 교과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선을 잡을 때는 이렇게 또 에듀비에서 수시 교과전형의 대학교 학과, 대학교 계열에 대한 등급 찾기를 통해서 또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 갖고 대학교에 대한 입시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권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전형 같은 경우 등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봐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편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학교 수준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대학교를 찾는데, 만약 건국대학교가 아니고 뭐 경희대학교가 됐건 국민대학교가 됐건 숭실대학교가 됐건 찾아보고 싶은 학교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롬포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는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좀 웹 검색에 대한 부분, 솔직히 GP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GPT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구글이 찾아주는 데이터가 조금 정확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은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 모집 요강을 찾고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에듀비를 이용해 갖고 등급에 대한 구간도 오늘 정보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